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인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평행이동을 배우고, 그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하나는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나눠져요. 근데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크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점에 대한 평행이동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점을 F땡땡이라고 합시다. 이 F땡땡은 명령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1,2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화살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놔요. 3,7. 그럼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F땡땡은 명령어예요. 어떤 명령을 한다. 이거 뭐 F가 함수를 뜻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의 명령인데,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1,2라는 점이 3,7로 바뀌는 평행이동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떤 식의 평행이동인 거냐면, X축으로는 1에서 3까지 2만큼 증가하고, Y축으로는 2에서 7까지 5만큼 증가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런 명령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점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숫자 크기를 보고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차이를 잘 판단하면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중학교 3학년 교과에 보면 2차 함수 할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실제 식에 적용할 때 이건 점이 아니고 점의 모임인 도형이 되기 때문에, 점이 아닌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을,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2가 아닌 y 마이너스 1을, 반대부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식을 정리했었죠. 그때 우리가 중3 때 할 때도 그랬잖아. 아니, 그럼 점은 x축으로 1만큼 가면 그냥 1을 더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그 원래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 1을 덧셈하는 거니까, 이것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왼쪽으로 한 칸 갔다는 뜻이니까 x값이 작아진 거니까 x 아닌 x 마이너스 1을, y축은 이만큼, y값이 이만큼 커졌다는 뜻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맞는데, 이거 왜 반대로 넣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이거는 나중에 증명할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가자라고 하고 설명하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이유가 여기 나와요, 사실은. 도형일 때 이렇게 점이 아닌 게 도형일 때, 뒤에 있는 여기는 점에 대한 이동인데 점의 이동은 쉬우니까 여기는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고, 요 다음에 이제 도형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 그래프 위에 이미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이 x, y예요.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물론 지금 방향상 y축으로 b만큼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저 점뿐 아니라 모든 점들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점뿐 아니라 모든 점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도형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 y로 뒀는데, 이동된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 프라임은 그냥 표현하기 위한 기법인 것 뿐이죠. 이렇게 뒀다면이에요. 이 관계식이 y는 fx, 얘를 y는 fx는 함수식이잖아요. 근데 도형에 관된 식이 보면 꼭 함수가 아닌 것들도 있었죠. 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함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식이 아닌 이 통칭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든 도형은 흔히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x, y라는 것을 어떤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는영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점 x, y를 어떤 관계에 집어넣어서 는영 만들었을 때, 이게 x, y가 1차야. 그럼 1차,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 x 2차, y 1차예요. 그럼 뭐 포물선의 방정식. x 2차, y 2차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본다면 원의 방정식. 이런 걸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도형의 방정식 외에는 이미 한 점을 이쪽으로 움직였죠. 그럼 과연 이 움직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인 이 관계식은 도대체 뭡니까를 물어볼 때 왜 반대부를 넣냐면, 이 곡선 위에 있었던 점이 이쪽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랑 본다면 그래프가 아닌 점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x, y라는 점이 이렇게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b만큼, y축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다 보면 x'이라는 점은 여기는 x좌표에다가 a를 더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y'이라는 점은 원래 y좌표에다가 b만큼 계산이 된 거겠죠. 점이니까. 이렇게 될 텐데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으나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은 이 식 안에 이 그래프 안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냐면 x, y에 대한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x', y'에 대한 관계는 없지만 xy에 대한 관계는 여기 존재하거든요. 저 도형식에다가 xy 자리 대신에 얘네를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입하다 보면 x 관계식의 x'-a를 y 관계식의 y'-b를 이렇게 집어넣은 결과가 나오고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 프라임은 생략하는 거죠. 생략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에요. 여기 있는 포물선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xy를 만족하는 점의 구조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고 이 포물선 위를 만족하는 xy 점의 좌표의 구조는 이걸 만족하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랑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위치관계에서 만나지 않게 그려놨는데 여기 있는 xy와 여기 있는 xy는 실제로 똑같은 xy로 쓰여졌지만 전혀 다른 하는 역할이 다르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도 없어요. 그럼 원래는 구분해서 썼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얘랑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xy로, 그럼 얘는 만약에 w로 z로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형이나 함수 구조의 관계식 쓸 때마다 미지수를, 알파벳을 뭐 여러 개를 남발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퉁쳐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좌우로 움직이는 점의 좌표 이동 경로는 x라고 쓰는 거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좌표의 이동 경로는 y라고 쓰는데 여기는 xy랑 여기는 xy는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다 x축, y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퉁쳐서 같이 쓰자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런 게 맞다는 거지, 이런 게 사실은.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사실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x, y랑 x', y'은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지. 원래는 다른 관계처럼 보이지만 좌표 평면에 올려놓으면 이 프라임의 기호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x, y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x쪽으로 a만큼 왔는데 실제는 반대부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항 때문에 그래요. 항을 이렇게 이항하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이유로 반대부를 썼었다라는 거고 중학교 때는 여기가 뭐 어렵진 않지만 이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막연하게 그냥 밀고 간 거라면 이제는 이게 x', y'는 이동된 점이 실제로는 원래 썼던 점을 이동한 결과고 그 원래 썼던 점이 이렇게 이항하면서 반대부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평행이동 명령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y가 이렇게 됐다는 뜻은 x축으로 점이니까 그냥 숫자 크기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럼 이에다가 얼마를 평이동시키면 3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고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평이동하면 1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A값은 1이 되고 B값은 2가 된다. 그러고 보니 X로 1만큼 움직이면 3이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에서 2만큼 움직이면 플러스 1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시오 라면 이게 도형의 이동은 부가 반대로 그러니까 X나 Y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X축으로 2만큼 간다는 얘기는 X자리 대신에 X-1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뜻은 Y자리 대신에 Y-1을 관계식에 대입하겠다. 그래서 X-2 플러스 2 곱하기 Y-1 플러스 1은 0. 얘를 정리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이동된 식에 나타난다. 이 문제는 이제 풀이가 두 가지인데 둘 다 풀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Y는 X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하다 보면 Y자리 대신에 Y-1을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를 집어넣고 이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항을 하다 보면 Y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6,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좀 이따 문제 풀 때는 이런 풀이들도 꽤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있는 포물선 위에 제일 중요한 점은 꼭지점의 좌표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0,4였던 건데 이건 점이잖아. 근데 도형이 아니죠. 점을 위에 있는 명령대로 움직이면 내가 구하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는 x에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y에다 2를 더하면 이렇게. 그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4,6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그 폭이 1인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 이게 나오려면 반대보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고 이 문제만 본다면 위로 푸는 게 더 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식을 빨리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는 이 풀이가 더 유용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다 움직이려면 식을 다 바꿔놔야 되거든. 근데 막 제곱식 들어가고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식의 구조를 바꾼다는 게 더 불편한 일이 돼요. 근데 이럴 때는 특징이 되는 점도 있죠. 직선은 사실 특정이 되는 점이 찾기가 애매해요. 뭐 기껏해야 절편 정도인데 직선이란 것 자체가 식 자체가 1차식들이기 때문에 이걸 딴 걸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근데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제곱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곱식을 전개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이제 계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막거나 좀 더 편하게 하려면 필요한 점들 있죠.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 어차피 포물선이 움직인다 뜻은 포물선에 포함되어 있는 꼭지점이 움직인다 뜻이고 원이 움직인다 뜻은 원에 있지는 않지만 원 내부에 있는 원의 중심도 따라서 움직인다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물선의 꼭지점, 원은 중심을 움직이는 게 훨씬 답이 유리하게 처리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너무 완전 제곱식. 뭐 완벽하게 그런 꼴은 아니라고 하나. X축으로 A만큼,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하면 밑에 게 된답니다. 그때 AB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해보면, X축으로 A만큼, X자리 대신에 X-A를 대입해야 되고, Y축으로 B만큼, Y자리 대신에 Y-B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식이 X-A-1의 제곱 플러스 Y-B 플러스 3의 제곱은 1.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비교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저기는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상황상 이래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포물선이 이 원이 움직이는 거는 그 원 내부에 있는 중심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구장창 쓰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3이고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a,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걔가 여기는 원의 중심이 될 테니까 3,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어쨌든 이 식이 나온다니까. 똑같은 식이. 그래서 풀으면 뭐 괜찮겠구나.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라 이게 좀 별로 어렵진 않은데 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죠. x제곱 마이너스 4 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1은 0. 뭐 여기는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했더니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되었다. 이때 ab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거 이짓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a 8 곱하기 y-b 이걸 쭉 전개해서 얘랑 또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AB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불편하잖아. 그럴 때는 빨리 이 원의 중심을 찾아서 중심 간 점의 좌표 이동 경로로 AB를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대칭 이동은 명령어를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도 배운 거긴 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던 건데,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보통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칭 이동은 얘도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것, 그 다음은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것. 근데
얘네는 똑같아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가 달랐었냐면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x를 그대로 적용할 건, 그 이동 경로를 그대로 점으로 이동할 건지 아니면 도형일 때는 뭐 숫자를 반대로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는데 얘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명령어나 그래프,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의 명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이해한 거를 그대로 점이나 도형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서 헷갈릴 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그 명령어를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있을 뿐이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X축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그러니까 X는 바뀌지 않아요. 원래 있던 X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데 Y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보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던 건 아래로, 아래에 있던 건 위로. 반대보가 적용되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은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 따라서 높이는 동일하다는 뜻은 Y는 그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X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를 같이 한 겁니다. 이거는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하게 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서 이 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내려온 점을 다시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1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X는 반대보 마이너스 X로 Y도 반대보인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게 원점 대칭 이동이고 Y는 X 대칭 이동은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A, B라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로가 A, 세로가 B짜리 직사각형이죠.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얘는 반대로 세로가 A, 가로가 B가 되는 그래서 B, A로 만들어지는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서 얘네가 결과적으로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점이 만들어지죠. 그럼 결국은 X, Y 점에 마치 바뀐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뀌고 이게 나중에는 역함수에 대한 의미로 파악이 되니까 이런 표현들은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만 더 씁시다. 여기 없는데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얘는 여기 있던 점이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있던 점 이걸 A, B로 한다면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일직선 거리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수직의 같은 거리로.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림을 그리면 약간 직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둘의 관계를 보면 얘는 가로가 A, 세로가 B인 상태라면 얘는 이 가로 A가 1이 가겠죠. 그렇지. 근데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A가 양수라면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테고 요 세로 B가 여기서는 가로 A, 가로가 되는 거죠. 근데 걔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표현되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X가 갑자기 Y로 바뀌는데 보니까 부호도 반대죠. X가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일 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일반적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을 설명드렸고 여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공식에 맞춰 잘 이동만 시키시면 되니까 여기는 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도형의 대칭 이동도 말한 대로 다르지 않아요. 아까 했던 그대로입니다.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식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럼 변함이 없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X는 안 바꾼다.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Y는 X 대칭이 되면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라. 그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식에다 관계식에다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관계식을 대입해서 식을 새로 정리해라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점이나 도형은 같은 구조로 돌아간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별게 없다라는 거죠. 네.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워낙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를 해봅시다. 아이고. 이번에는 점을, 아까 우리가 한 대칭이동 중에 딴 것들은 다 선대칭인데 하나가 점대칭이 있었어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점대칭이에요. 나머지 다 선대칭이에요. X축, Y축, Yx, Y는 마이너스 X. 다 선대칭인데 원점만 점대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점대칭을 하는 점이 원점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점일 때를 말해요. 여기 개념이 써져 있는데 시작은 얘가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얘가 도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던 점 P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그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일직선상으로 같은 거리만큼 반대로 이동한 점, 얘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있던 점은 x, y, 그 다음에 대칭되는 점 있죠.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점이 나왔는데 잘 보니까 여기는 x'과 x의 중앙에 a가 있고 y'과 y의 정중앙에 b가 있죠. 결론 a가 이 점 p, p'의 중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점을 구할 때 관계식 썼죠. 양쪽 끝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 좌표 a가 나오고 양쪽 끝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 좌표 b가 나온다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얘가 목적이죠. 이동된 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x', y'. 그럼 이 식을 x', y'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기고 넘겼더니 x'은 2a-x가 되고 y'은 2b-y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 x, y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대칭 이동된 점은 이러한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럼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1, 2라는 점을 마이너스 3, 5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1, 2라는 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 5라는 점이 있고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일직선상 여기도 있겠죠. 여기 있는 점을 내가 모르는 거거든. x, y. 근데 별거 없어요. 이게 중점이니까 여기 x값, 저기 x값을 더한다면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3이고 여기 x값, 여기 y값, 여기 y값을 더한다면 2로 나눈 게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풀면 나온다는 얘기죠. x값은 마이너스 7, y값은 8. 여기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8로 이동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렇게 개념을 축약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얘기 때문에 여기 개념에 맞춰서 써보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인 x는 원래 있던 점의 좌표의 2배 빼기 원래 있던 x좌표. 새로 만들어지는 y좌표는 원래 있던 y좌표의 2배 빼기 원래 있던 y좌표의 2배. 여기 잘못 썼죠?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칭점 있죠? 이 대칭점의 2배 빼기 원래 있던 y좌표. 2 곱하기 대칭점의 y좌표 빼기 원래 있던 y좌표. 이렇게 하면 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관계식이라든지 도형, 그러니까 점뿐 아니라 도형도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형까지 모든 점 다 이렇게 이동하려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원래 이 설명은 이게 중간에 교재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것부터 시작해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이 x, y. 근데 얘를 x는 a라는 y축 평행한 직선에 따라서 이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에 찍히겠죠? 이 점을 x', y'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두 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y'은 그냥 y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 y좌표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x가 바뀌는데 x의 위치가 여기는 x좌표랑 저쪽에 이동된 x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가운데 있는 x좌표인 a가 나온다. 그 양쪽에 2를 곱하고 x를 넘겨줬더니 x'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이건 점뿐 아니라 도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어떤 점 또는 어떤 도형을 x는 a에 대한 y축에 평행한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게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가 뭐냐면 이렇게 써주죠. 내가 구하는 x에 처음엔 이 대칭축 있죠. 대칭축의 2배 한 다음에 x를 빼게 되면 내가 구하는 새로운 점의 x 좌표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칭축에 2를 곱한 다음에 x, 통칭된 변수 있죠. 통칭된 변수 x를 쓰게 되면 이게 내가 구하는 새로운 x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이게 y는 b예요. 그럼 여기 있던 점의 좌표 x, y를 이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로 이동되겠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건 x는 바뀌는 게 없어요. y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x축이면 이게 양, 이게 이게 양, 양음으로 구분되는데 이건 x축이 아니고 x축 평행하다 보니까 양음으로 구분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여기는 점과 여기는 점의 y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 정중앙에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는 y좌표 b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점의 y좌표는 2b-x가 된다. 가 되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y는 비대칭, 어떤 점 또는 어떤 그래프를 y는 비대칭 하시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y좌표는 이런 뜻이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y좌표는 요거를 원식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야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이거 두 개 붙여놓은 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두 개를 붙여놓은 게 a, b 대칭이에요. x는 a랑 y는 b. 둘 다 대칭에 해당하는 거죠. x는 a 대칭, y는 b 대칭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원점 대칭이라는 게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y는 b 대칭과 x는 a 대칭을 동시에 하다 보면 이 점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a, b 대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어디 있어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결론은 a, b 대칭에 대한 이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합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P라는 x, y라는 점을 y는 ax 플러스,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1라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요.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분 P'과 직선 L은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럼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선분 P'의 수직 관계니까 이 기울기의 역수의 보반대가 만들어져요. 또 반대로 P'의 기울기는 이 직선 L의 기울기의 역수의 보반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과 두 번째, P'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점 M은 직선 L 위의 점이 돼요. 그 얘기는 점 M의 좌표를 이 직선에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중점 좌표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선분 직선 L은 선분 P'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L은 P'의 정확히 수직 이등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각각 2번 써서 관련된 연습 문제를 푸는 그런 꼴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뭐 이런 점 같은 거 아까 잠깐 했으니까, 우리는 도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x-2라는 직선을 2,3이라는 점 대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y는 x라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x-2라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 이 직선을 2,3이니까 한 여기쯤 있겠죠. 한 여기쯤. 이 직선 전부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을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내가 감이 잘 안 잡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씩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이거 너무 멀리 갔나요?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반대편으로 똑같이 이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도록 여기다 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하나를 다시 이 점에 대해서 이만큼 간 길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간 거리에 점 하나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직선은, 이게 두 점 나왔잖아요? 직선을 점대칭하게 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점을 이렇게 가볍게 이으면 이 직선을 점대칭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왠지 느낌이 얘랑 무슨 관계처럼 보여? 평행관계처럼 보이지. 근데 그림은 그렇긴 한데 이게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잖아. 진짜 평행인지 아니 약간 다른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식으로 표현하자. 근데 식이 그거죠.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 2,3 대칭하시오. 그럼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구하는 x는 여기 있는 대칭점의 x 앞에 2배 빼기 x. 내가 구하는 y는 원래 있는 여기는 3의 2배 마이너스 x를 관계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x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x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그냥 퉁쳐서 대신 대입한다. 그래서 y자리 대신에 6-x 6-y죠. 6-y x자리 대신에 4-x 이렇게 따라서 넘어가면 x-y 이거 합치면 2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식이 되고 뭐 이걸 함수식으로 쓰게 되면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얘랑은 평행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일자리니까. 대칭 이동을 이용한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바로 문제를 풀게요. 이거 뭐 일일이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금방 이해가 되니까 여기를 봅시다. 밑에 거 어차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적어보고 갑시다. 0,3과 4,1을 대략 그릴게요. 0,3 여기쯤 4,1 뭐 대충 여기쯤. 근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 점은 p라고 불렀는데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x축 따라서 움직이고 있겠죠. 어딘지는 나도 몰라요. 문제에서 x축 위라고 그랬지 어디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x축 위에 만약 여기 있다면 a와 p를 이어서 만든 길이와 p와 b를 이어서 만든 길이를 덧셈하다 보면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길이 합이 달라지겠지. 그 달라진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느낌상 너무 a가 왼쪽이나 ab 위치상 오른쪽에 치우치게 되면 한쪽과 상대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좀 길이가 길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느낌상 뭔가 ab의 구간의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느낌상 이런 데다가 점피를 주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이런 데다가 점피. A와 B 사이 어딘가에. 그래서 이어요. AP 길이와 BP 길이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꺾였을 때 최소값 그림을 최소값을 문제가 나오면 두 개 점 중에 한 점을 점 P가 놓여있는 축이 대칭축이 X축이죠. 그 X축에 대해서 두 개 점 중에 아무나 괜찮아요. 한 점을 그 P가 놓여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여기로 움직여요. 그럼 B'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얘를 이거 왜 대칭 이동시켰냐면 이렇게 이어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됨에 따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죠. 그러면 저기 있었던 AP 플러스 BP에서 AP는 뭐 변함없다고 두지만 BP는 B'P로 바뀌는 겁니다. 같은 길이니까.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데 다시 해석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마지막 결론은 여기 있는 점 A에서 해석이 점 A에서 X축
위의 점 P를 지나 B'으로 가는 최단 거리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럼 A에서 X축 어디로 고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지. 어딘가 X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다시 A까지 가는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할 때 고개를 꺾이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X축 위에 한 점을 지나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야. 근데 이거보다는 좀 전에 이가 좀 더 짧아 보이죠? 아니면 X축 위에는 한 점을 지나 그리고 X축 위에는 한 점을 지나 그다음 B로 가는 최단 거리. 느낌상 아까 얘보다 얘가 더 짧아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만약 A와 B'을 선분으로 직접 긋고 거기 위에 X가 만나는 교점에 P를 둔다면 이 거리가 가장 짧구나를 느끼는 거지. 꺾이는 것보다는 안 꺾이는 게 더 짧으니까. 아, 결론은 A, B'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최소값은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결론 이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X좌표끼리 뺀 값, 제곱, Y좌표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얘는 4루트2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부분 아니에요. 설명만 듣고 보면 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마지막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AP 플러스 BP의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여기는 점 P 있죠? 이게 아니고 여기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점 P의 좌표가 뭐냐 물어본다면 그때는 선분 A, B'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A, B'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0,3과 4,-1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Y좌표는 3이잖아. 그럼 당연히 Y는 기울기 X 플러스 3 이렇게 써질 테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 중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X 절편값 위주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좌표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따라서 X좌표는 3,0 점 P의 좌표가 3,0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보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뒤에 있는 문제도. 잠깐만요. 선생님이 풀어드릴 문제 중에 하나만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너무 쉬운 것만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고 저 원을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때는 점대칭이죠. 점대칭할 때는 계산상 이렇게 됐죠. x 대신에 새로운 x를 대입하죠. 뭘? 여기 2배 빼기 x. 새로운 y는 여기 2배 4 마이너스 y. 점대칭. 그럼 이 xy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다가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 되죠. 됐나요? 여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y의 제곱은 8인데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꿨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럼 중심이 0,6, 반지름이 루트 8짜리인 원이 만들어지죠. 이 답을 찾으면 이런 데 3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아마 뒤에 연습 문제가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여기 앞쪽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 뒤에 좀 설명할 게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풀어보고 그때 질문하는 거라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질문과 그러면 여기 다음 시간은 어차피 시간상 여기 문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앞쪽에 그 오늘 못했던 질문과 오늘까지 수업했던 분량에 대한 라이트 센 질문을 받고